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AI가 도형 내지는 도면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옹벽의 안전검토를 AI한테 시켜봤었죠. 이때 옹벽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AI는 사진이나 실물 이런 것들은 이런 이미지들은 잘 이해하는데 추상적인 도형, 흔히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는 도면이죠. 도면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도형을 가지고 얘한테 질문을 해보고 또한 이거를 제대로 풀게 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AI한테 프롬프트를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요 사진 이게 뭐 무슨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대회들 많이 하잖아요. 대회인데 차 뒤에 매달려서 다림질을 하는 이런 대회인데 일단 이거를 AI한테 주고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시켜봤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할 AI 서비스는 챗GPT, 그다음에 클로우드, 제미나이, 딥식, 그다음에 미니맥스 AI, 우리나라의 클로바 X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 사진을 주고 설명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생각보다 잘 해냅니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사람들은 하는데 AI는 생각보다 잘 해내더라고요. 일단은 챗GPT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자, 사진 주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사진 속에서 도심 한가운데 노란색 택시 뒤편에 다림질판을 설치해 놓고 한 남성이 셔츠를 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택시들도 다 지나다니고 있어 바쁜 도심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보통 실내에서 하는 다림질 작업을 사람이 번잡한 거리에서 그것도 택시 뒤 트렁크 부분에서 다림질판을 연결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종의 이벤트나 퍼포먼스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도 이렇게 주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특이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다는 걸 얘가 알고 뭐 노란색이니까 택시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아무튼 차 뒤에 다리미판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노란 셔츠를 입은 사람이 한 남자가 다림질을 하고 있다. 이거 정확하게 이 상황을 표현했고 뒤에 이제 도심이다라는 것도 보통 알고 그래서 클로드도 아마도 예술 프로젝트나 퍼포먼스의 일부다.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수행함으로써 재미있는 대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도 이 사진엔 뉴욕의 거리에서 한 남자가 택시 뒤에 다리미판을 설치하고 다림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해냈고 낮에 촬영됐다. 뭐 건물들이 보인다. 뉴욕의 바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이다. 독특한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딥식. 딥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딥식. 중국 서비스인데요. 딥식은 이게 이제 이런 사진은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얘 기능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리면 No text extracted.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는 것들 막 약간 OCR 기능으로 이 사진 업로드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딥식은 못 해봤고 그 다음에 400만 컨텍스트를 지원한다는 엄청난 양의 컨텍스트 창을 지원하는 미니맥스 AI입니다. 또 중국에서 만든 것 같죠. 이것도 잘 설명을 해줍니다. SUV 차량 뒤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일상적인 삶과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클로바 X입니다. 우리나라의 클로바 X. 얘도 노란색 승합차 뒤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아 다림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 특이하고 유머러스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실사 사진이 아닌 도형이나 도면에 대해서는 얘가 약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접하게 됐는데 뭐 초등학교 애들이 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던데 일단은 저는 그냥 이 문제를 보고 뭐 어떤 방정식을 세운 건 아니고 그냥
처음 위치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패곡선이니까 뭐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은 없었고요.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저는 그냥 세 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높이는 그냥 7이니까 얘, 얘, 얘를 더하면 그냥 또 7이겠구나. 그래서 7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거리 이 거리가 결국은 문제잖아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념을 5는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알아내면 되는데 5와 8로부터 나오겠구나. 그래서 뭐 5와 8을 더하면 예를 들어서 5와 8을 더하면 이 부분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국은 뭐 플러스 이쪽은 중복됐으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은 7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5 더하기 8을 하고 얘는 이제 5하고 8 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 더하기 8인데 여기서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니까 없어지니까 결국은 얘도 똑같이 또 5 더하기 8이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이걸 뭐 방정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7, 7 곱하기는 14 5 더하기 8 하면 13이죠. 13 26 14 더해서 40이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풀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풀었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어떤 풀이를 보면은 이걸 방정식을 막 세워요. 이게 이제 미지수고, 이제 이것도 미지수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막 풀었는데, 아무튼, 사람은 푸는 방법은 다양할 거는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저처럼 뭐 이렇게 도형을 위주로 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걸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AI도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일단 그림을 주고 시켜봤습니다. 전체 이동 거리를 계산해. 그러니까 얘가 둘레라는 거를 주면은 더 못 풀 것 같아서 그냥 이동 거리를 계산해. 그 다음에 검은색 패공선은 이동 경로. 검은색 패곡선 요거 이동 경로고 붉은 선과 숫자는 이동 거리를 표현한 거야. 힌트는 S에서 시작했어. S에서 시작해서 처음 출발한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야. 요게 이제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 패곡선이라는 거를 사실상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는 걸 얘기 안 해도 패곡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AI 입장에서는 이게 자세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최대한 그림을 설명을 해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켜보면은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일단은 이제 챗GPT입니다. 챗GPT 이제 그림을 이렇게 줬어요. 자, 아까 그 프롬프트죠. 자, 그러면 1분 38초를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챗GPT에서 가장 추론 능력이 좋다는 5원 모델입니다. 최근 모델이죠. 근데 자, 보시면 딱 처음부터 좀 이상하죠. 그림만 보면 다소 헷갈리지만 핵심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 세 구간 5, 7, 8 그죠? 5, 7, 8 이 곧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전체 경로라는 점입니다. 틀렸죠, 그죠? 전체 경로가 5, 7, 8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이게 선들도 있는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죠? 즉, 세 구간을 모두 더한 값이 전체 이동 거리가 된다. 5, 7, 8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림을 인식한 건지 아닌지 단지 숫자만 가지고 5, 7, 8 뭐 이렇게 인식한 거라는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옹벽 그 테스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얘는 그냥 OCR로 숫자만 읽어서 그림을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라 도형을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인식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 다시 계산해. 그림을 파악한 후 계산해. 하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앞에다 틀렸다는 말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3분 더 길게 생각합니다. 1분 38초 생각했던 거를 3분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문제 그림은 겉보기엔 5, 7, 8 그래서 위 5, 왼쪽 7, 어느 구간 8만 보이면 한 바퀴가 이런 거, 그 앞에서 자기가 대답했던 5 더하기 7 더하기 8은 20쯤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운데가 파인 오목하게 그죠? 오목하게 계단진 패곡선이어서 각 길이가 밖과 안으로 한 번씩 모두 쓰입니다. 한 번씩 모두 쓰입니다. 그래서 왼쪽 구간 5, 그 다음에 위 7,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뻗은 구간, 안쪽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데 이걸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의외로 답은 맞았거든요, 40으로.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가? 일견 맞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틀렸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더 한 거의 2배 가까이 더 들여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원래 이제 여기 쭉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나오는데 요건 안 나왔네요. 자, 이렇게 갖고 나름대로 5원은 틀렸다는 말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갖고 곱하기 2를 해갖고 풀었어요. 안쪽과 오른쪽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얘를 이해하고 풀었느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모델 4.5가 있죠. 그러니까 챗GPT는 4.5, 그 다음에 5원, 5원 프로 모드가 있거든요. 프로 모드. 요거는 이제 그 원래 $200죠. 요건데 아까 5원으로 지금 틀렸다고 했더니 적당히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4.5입니다. 4.5인데 이동거리를 계산해 하고 했더니 얘도 20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틀렸어. 도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산해. 이렇게만 줘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심사숙고하진 않거든요. 얘는 바로바로 답을 내거든요. 이 분석 중이라는 거는 얘가 코딩을 아마 할 겁니다. 이 앞에 거는 코딩을 안 했잖아요. 그죠? 전체 이동 거리는 29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했죠. 요거 이제 코딩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얘도 틀렸죠. 그러니까 아까 5원항, 그러니까 5원이 추론이 강화된 모델인데 5원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해갖고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얘도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코딩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코딩을 해갖고 해결했다는 얘기죠. 얘는 아무튼 틀렸죠. 그래서 챗GPT는 5원 모델이 이제 맞췄고요. 그 다음은 이제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클로드는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줬어요. 똑같이 프롬프트를 줬더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5m 이동,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오른쪽으로 직선 이동, 아래로 직선 이동, 8m 길이로 오른쪽으로 이동, 직선으로 아래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여 시작점 S로 돌아옴. 왼쪽 세로 부분은 7m로 표시됨. 이렇게 해갖고 뭔가 이렇게 막 이걸 따라가면서 하는 것 같긴 해요. S에서 출발하여 위쪽으로 5m 이동. S에서 출발해서 위쪽으로 5m 이동? 이상하죠? 벌써부터.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벌써. 오른쪽으로 직선 이동. 완전 이게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죠?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S잖아요, 지금. 이거 위로 5m 갔다 그러고 오른쪽으로 지금 아래로 직선 이동했고 모르는 건 지금 직선 이동했다고 하고 쓰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찌됐건 얘가 그냥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동 거리를 더했어요. 그냥 아까 챗GPT 처음에 5원 모델도 이렇게 해갖고 제가 틀렸다고 그래갖고 이제 수정했잖아요. 그냥 20m라고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 도형의 모양을 확인한 후 다시 계산해요. 역시 틀렸죠. 아무튼 이제 이 숫자가 안 써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자, 제미나이도 이렇게 요런 그림을 줬고요. 똑같이. 자, 그랬더니 전체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S에서 출발하여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5m,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주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따라서 5m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합과 같아야 한다. 이 거리는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폐곡선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쭉쭉 하더니 30m라고 좀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틀렸어. 이걸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5원은 추론 모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다시 다른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시도했던 방법과 다르게 그 중간 과정들을 어, 다시 설정을 한 다음에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원 모델은 추론 모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내가 이걸 어떻게 풀 건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거를 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미나이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식입니다. 딥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니맥스죠. 미니맥스 AI입니다. 자, 얘도 아무튼 뭐 요거만 계산했어요. 요거만 계산하고 7은 마지막으로 7m 이동하여 원점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7은 다시 더했어요. 그러니까 5하고 8을 해결해야 되는데 요 밑에 요거리하고 요거리를 해결하는데
7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으니까 7은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27m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풀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모델 클로바 X입니다. 클로바 X. 클로바 X 제가 도형을 주고 똑같이 프롬프트를 줬더니 20m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답변이었죠. 그래서 틀려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계산했더니 역시 20m. 틀렸어. 도형의 모양을 보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계산해. 역시 20m. 얘는 이제 자기가 왜 틀렸는지 이건 생각 안 하고 계속 똑같은 답변을 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형으로 주고 얘를 풀기는 힘든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엔지니어들은 이런 도면, 일종의 도형, 도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거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 즉 도면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사 이미지하고는 다른 거죠. 추상화가 들어간 어떤 선이나 숫자 이런 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AI는.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떻게 이제 이걸 프롬프트를 고쳤냐면, 자, 이렇게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죠. 자, 전체 이동 거리를 계산해. 자, 이제 뭐 사람이란 말을 쓰거나 뭐 차라는 말 써도 될 것 같지만 명확하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아래와 같이 이동했어. 이제 밑에 방향이죠. 처음 위치로 돌아왔어. 라는 힌트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하고 요 거리들을 안 줬더니 얘가 좀 헤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 B, C, D, E는 미지의 거리야. 모르는 거리니까 네가 이걸 풀어야 돼라고 이제 얘한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에서 시작점을 얘기 안 해줬습니다. 시작점을 얘기 안 해주고 왜냐하면 이거 그림을 주지 않고 요거만 준 거거든요. 프롬프트만. 그러니까 시작점을 얘기 안 해주고 처음 시작점에서 동쪽으로 5m. 그죠? 동쪽으로 5m. 아무튼 요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시작점이 뭐 왼쪽 끝점이 아니 뭐 이런 얘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동쪽으로 5m, 남쪽으로 A, B, C, 여기 A, B, C, D, E 이렇게 5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다시 7m를 이동했다. 그랬더니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 요 프롬프트를 주고 얘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챗GPT한테 자 이렇게 준 거죠. 전체 이동거리 계산하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동쪽으로 8,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자기가 수식을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최종 동서 방향 이동 거리가 0이 되려면, 그죠? 동서 방향만 먼저 계산합니다. 0이 되려면 요거 더하기 B 더하기 2, 뭐 이렇게 빼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빼기 더하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서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B, 이제 이걸 넘기면 B 더하기 2가 13이라는 걸 찾아냈죠. 그죠? B 더하기 2가.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된다. 이런 수식을 세운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 텍스트로부터 원래 거리로 돌아왔다는 거는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 즉 뭐 좌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말하자면은 X 방향, Y 방향의 총합 이동한 총 거리가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남북 방향으로 갈 때도 남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고 뭐 북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반대된다는 것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수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도 결국은 ACD가 7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도해로 그 그림을 보고 풀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물론 이게 직각이라는 가정이 지금 원래는 줘야 되지만 아무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더하면 결국은 요 7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알고서 푼 겁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걸 맞췄어요. 얘는 그냥 포 모델입니다. 챗GPT 4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챗GPT 4는 제가 일부러 지금 되게 제일 안 좋은 제일 옛날 모델로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얘한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얘의 특징, 그러니까 AI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오원 모델이나 뭐 이런 거 다 푼 거죠. 제가 일부러 점점 낮춰가면서 얘가 어디 어느 모델까지 풀 수 있나를 거꾸로 해본 거거든요. 똑같이 푼 건데 얘는 4O 더 좋은 모델이죠. 4O로도 푼 거고 얘는 똑같이 40이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5원 모델로는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5원은 최상위 모델이니까 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챗GPT는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잘 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입니다. 클로드는 과연 그럼 텍스트로 잘 풀었을까요? 자, 동서 방향의 총 이동이 0이어야 됩니다. 남북 방향의 총 이동이 0이어야 됩니다. 뭔가 잘 풀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13이고 B하고 E 그 동서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B하고 E는 더하면 13이다. 그 다음에 남북도 이렇게 하면은
B, A, C, D 합하면 7이다. 그래서 40을 그냥 풀었어요, 되게. 그죠? 쉽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자, 요 프롬프트를 줬고요. 자, 풀었더니 얘가 이제 이동 경로를 쭉 이렇게 자기가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수식을 세웁니다.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는 정보를 활용하겠다. 그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아까 이렇게 수식을 세워서 계산했더니 전체 이동 거리는 40입니다. 정확하게 맞춘 거죠. 자, 아까 요게 이제 그 모델이 최근 모델이고 요게 2.0이 최근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1.5 모델도 할 수 있나? 똑같이 해갖고 해봤어요. 얘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얘는 코드로 풀라고 그랬어요. 코드로 풀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뭐 코딩을 하건 계산기를 두드려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바로 코딩을 시작하다 보니까 안 됐고 그래서 틀렸어. 코딩으로 해결하지 말고 스로 풀어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얘가 코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 이걸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줬는데 얘가 푸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사람한테 시켜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켰는데 사람이 좀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틀린 걸 지적해주고 야 이런 방법으로 해봐라고 이제 그 지시를 내리면 제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도 코딩을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얘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 계산해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죠? 코딩을 바로 시작했는데 야 코딩하지 말고 스스로 풀어봐 그랬더니 맞았거든요, 얘가. 그래갖고 똑같은 아까 방정식을 세웁니다. b 더하기 2는 13이고 수직은 7m다. 이렇게 갖고 지가 계산해서 맞췄거든요. 요런 이제 AI를 쓰면서 이런 스킬도 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딥식입니다. 딥식. 딥식이 그림을 인식 못해서 그렇지만 그냥 계산하는 거는 제대로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를 이렇게 주고 계산했더니 그냥 뭐 ABCD라고 이렇게 더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수식을 던져준 거죠.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라고 풀진 않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딥식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저게 그 딥식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딥싱크라는 게 있어요. 딥싱크를 킨 것과 끈 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아까 그게 딥싱크를 그러니까 클릭 안 하고 푸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딥싱크를 이게 켜놓고 푼 게 요겁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어떤 모델로 얘를 풀었는지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13초 동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제 아까 그런 논리를 세웁니다. 논리를 세워서 여기까지가 이제 논리를 세워서 하는 과정들을 쭉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한 거고 뭐 확인해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스스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순이동량 0이므로 뭐 B2는 13 아까 똑같은 거죠. A, C, D는 7 그래갖고 다 이걸 더하면은 40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딥싱크를 한 것과 아닌 거를 추론 모델과 추론하지 않는 모델, 그냥 일반 모델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잘 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니맥스를 보면 이렇게 주고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쫙쫙쫙 다 더해가죠. 다 더해가고 여기도 이제 요 수식을 세우고 요 수식을 세워서 40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바 X에다가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동 거리를 이렇게 줬어요. 전체 이동 거리 이렇게 주고 이렇게 시켰더니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막그 루트 이런 걸 막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동서남북밖에 없는데 대학선으로 가지 않는데 피타고라스를 스스로 정리를 피타고라스로 풀겠다고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자기가 갖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숫자를 갖고 막 계산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틀렸어. 삼각함수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는 필요 없어. 다시 계산해. 그냥 ABCD 값을 대입하여 전체를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얘는 느낌상 못 풀 것 같죠. 뭐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우리가 요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어 봤는데요. 자, 이게 그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제 수식 그다음에 도면 사실상 그 두 개가 우리가 주로 하는 업무잖아요. 뭐 말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어떤 걸 한 다음에 그거를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니까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다음에 그걸 도면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도면이 실제로는 최종 성과품이고 그 도면이 뭐 공장 또는 뭐 건설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에서는 이 도면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엄청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LLM이라는 게 LLM이 물론 멀티모달로 돼가지고 그림을 인식하는데 아까 그런 실사 사진이나 이런 걸 잘 인식하는데 이런 추상화가 들어간 우리 엔지니어링 도면이나 도형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AGI, 인공 일반지능, 그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공 일반지능이 왔냐 안 왔냐, 뭐 언제 오냐. 예전에는 뭐 몇십 년 걸린다고 했는데 점점 짧아져 갖고 뭐 심지어는 이제는 올 초에는 샘 알트만이 AGI는 올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선언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AGI, 인공 일반지능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게 벤치마크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말이 아니라 이런 그림으로 뭔가 인식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IQ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하잖아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를 인공지능들은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ARC, AGI 벤치마크 그래갖고 AGI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벤치마크 그래갖고 규모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GI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LLM이라는 게 그 모델의 크기,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키고 그러면 이게 점점 좋아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겁니다. 요런 건데 요거 생각보다 못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맨 왼쪽 거 보시죠, 이게. 자, 요거를 요렇게 바꾼다는 건 뭐죠? 그냥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여기 요 부분에 그냥 노란 게 채워진 거잖아요. 이렇게 빈 거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란 게 이렇게 채워진 거고 여기도 노란 게 이렇게 에, 채워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요런 패턴으로 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IQ 테스트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엄청 쉬운 건데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채워지는 노란 게 채워진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얘를 보셔요. 얘는 얘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이렇게 내려와 갖고 이렇게 여기에 된 거잖아요. 이게 없어져서 이동을 한 거죠. 이게 이동을 해서 여기에 간 거고 얘도 이동을 해서 여기에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얘도 이동을 해서 내려오면 여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단순하고 그다음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이제 IQ 테스트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회전에 관한 문제죠. 그냥 요 모양이 그대로 회전한 거잖아요. 지금 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도 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180도, 90도 한 바퀴 돌아서 뭐 180도 이렇게 회전한 거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럼 얘도 풀면은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그죠? 되게 그다음에 이런 거 이게 지금 보면은 사람은 보면은 아 요게 좀 이런 모양이 됐어? 그럼 아 요만큼 세 칸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요 세 칸만큼 얘가 이동한 거네. 그죠? 여기 지금 네 칸이 겹쳐져 있는데 세 칸만큼 한 칸은 여전히 겹쳐져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 마찬가지로 삐죽 튀어나온 것만큼 얘가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게 원래 네모였었는데 얘가 가려져 있었던 게 얘가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네. 그런 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동을 하면 얘가 또 가려지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이런 것도 못 푼다는 얘기죠. 단순한 것들입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요거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보면은 아 요게 요 모양이 됐어. 그럼 벌써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점이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이 이렇게 연결된 거네. 연결되고 걸리는 애들은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이거 그냥 뭐 글쎄요 뭐 초등학생 뭐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뭐가 달라졌어? 그렇게 하면 다 인식할 것 같은데 이어지면서 얘가 파란색으로 바뀐 거고 그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로 이으면 여기가 걸리는 애들이 다 파란색으로 바뀐 거고 이렇게 하는데 얘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도 이렇게 이어보면 그죠? 이어보면 여기에 걸리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니까 그죠? 뭐 요 정도 안 나머지는 요거 안 걸린 거고 뭐 이렇게 아무튼 하고 뭐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AGI를 테스트하는 지금 벤치마크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들이 데이터를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패턴을 찾고 그러는데 이런 건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물론 이거하고 똑같은 걸 계속 그러니까 문제와 답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줘서 푸는 거지 논리적인 생각을 해갖고 푸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노암 촘스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은 뭐 확률론적 앵무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확률론적 앵무새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뭔가 아는 것처럼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란 얘기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진짜 그게 인지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일상.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아무튼 우리는 현상만 보는 거니까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 얘가 말도 잘하고 지금 뭐 아까 같은 그림이나 실사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쓰이는 이런 도형, 도면 이런 거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도형의 인식 능력이 약하니 우리가 그거를 AI를 적절하게 써먹으려면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림으로 뭘 주려고 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텍스트로 풀어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글쎄요, 뭐 누군가가 이런 도형, 뭐 이런 거를 이해시키는 그런 버티컬 모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버티컬 AI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킨 그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지금 현재 LLM이 그 버티컬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런 그림을 이거는 이런 거네라고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한 것처럼 사람이 보면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뭐 모델, 기능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의 큰 거대한 LLM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믹스처 오브 뭐 MOE, MO 요즘에 A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에이전시, 믹스처 오브 에이전시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 어떤 기능, 특수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개의 모델들을 얘가 불러다 쓰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불러다 쓰고 굳이 이 안에 모든 이런 기능들을 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마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뭐 특별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시켜갖고 뭘 만들어줘. 뭐 말하자면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 이런 기능, 이런 도면이나 추상화된 이런 도형, 도면 이런 것들을 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뭐 이런 걸 누군가가 만들어서 지금 현재 LLM 거대 모델이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여기서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뭘 하면은 또 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에이전시잖아요. 에이전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형 인식이 생각보다 AI가 못한다. 앞으로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못한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풀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게 AI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AI가 뭘 못하고 뭘 잘하고 이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